네,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SR 자기소개서 같이 써볼 거예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아시죠? 영상에서 항목 분석, 예상평가 지표, 작성 전략 말씀드리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따라가시면은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 템플릿하고 작성 예시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셔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SR 자소서 핵심부터 먼저 찍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확인하셨듯이 자기소개서 평가하긴 해요. 자, 하지만 이 배수도 40배수나 되고요. 경쟁률도 매우 높겠죠. 이제 철도 기간이니까. 그래서 아마 평가 지표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장식으로 딱딱딱딱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번 SR 자소서 핵심은요. 평가 지표에 맞게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목 분석할 때 예상 평가 지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먼저 항목 1번 가볼게요. 자, 왜 하는지 모르겠는 인재상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 보통 인재상이 나오면요, 이 조직 적합도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인재상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건데, 자, 평가 지표 확인해 볼까요? 평가 지표는 이 SR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 근거 자료가 이 인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지 타당한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인재상에 안 맞습니다 라고 답변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 근거 자료가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안 맞는지 이것도 평가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기관의 인재상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거기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를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교육은 인정해주고, 어떤 경력은 인정 안 해주고, 어떤 경험은 인정해주고, 어떤 경험은 인정 안 해주고, 이거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상 항목 1번 같은 경우에는 평가상에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작성 전략을 말씀드리면 항목 1번의 작성 전략은 제가 각 키워드별로, 인재상 키워드별로 어떤 내용을 작성하셔야 되는지 정도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 안내만 잘 따르면요, 여러분들이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키워드, 인재상 키워드 보면은 세 가지죠, 세 가지. 첫 번째 전문성, 두 번째 도전, 세 번째 소통입니다. 요 중에 두 개를 가지고 적으란 얘기죠. 여러분들 이 항목 딱 봤을 때 이거 아마 고민하실 겁니다. 이 전문성 있고 도전 있고 소통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항목 2번에 전문성을 표현할 수 있는 뭐 교육이나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거 적을 수 있는 안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외에 항목 2에 쓸 거 말고 남으시는 이제 전문성 능력들이 있다면 관련된 능력들이 있다면은 무조건 전문성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면접 시에 유리해요. 증거 자료가 딱 이력서상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1순위예요. 그 다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장년층하고 의사소통한 사례가 있다면, 그러니까 중장년층과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같이 일하면서 소통을 했다거나 뭐 이런 사례가 있으면요, 소통 사례가 유리합니다. 그 사례를 이 공공기관의 요즘 문제가 세대 갈등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사례, 중장년층과 함께 일해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소통이 두 번째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도전이 두 번째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도전 키워드라고 돼 있는데 자세히 한번 SR의 인재상을 읽어보시면요. 이 팀의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 스스로 역할을 찾아 수행한 경험. 그러니까 이거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그래서 다른 능력보다 직무 역량 외에 이제 다른 이제 태도적인 역량 중에서 가장 면접 때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팀워크이기 때문에 사례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도전을 두 번째로 생각하시고 정 없다라고 하시면 소통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중장년층이 있으면 이게 두 번째라 그랬죠. 자, 그럼 어떤 스토리가 돼야 되느냐? 전문성 같은 경우에 핵심은 적극적 자기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
학교 교과 과정 외에 내가 찾아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신청해서 교육을 들었던 거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자기 개발을 했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도전은 그대로죠. 테스트 그대로. 팀의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 스스로 역할을 찾아 수행한 경험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통 같은 경우에는 경청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 이제 보시면은 인재상 키워드 두 가지, 저는 무엇과 무엇의 인재상에 해당하는 인재입니다 라고 두 가지식으로 먼저 적어야겠죠. 그리고 첫 번째 인재상에 부합하는 근거는 요거입니다. 두 번째 인재상에 부합하는 근거는 요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재상과 이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작성 플롯 굉장히 간단하죠. 처음에 이 인재상 키워드 두 개 그냥 두 가지식으로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근거 1, 근거 2 나오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문성을 선택했죠. 전문성은 뭐라 그랬어요? 적극적인 자기개발이라고 했죠. 이런 게 적극적 자기개발이에요. 학교 교과 과정 외에 적극적으로 내가 알아보고 신청해가지고 들었던 교육.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까지 자격증은 딸 필요 없는데 땄다라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높은 난이도의 자격증에 도전했다거나 그런 사례가 전부 다 전문성 키워드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냥 친구들하고 동년배의 사람들과 소통한 경험보다는 이런 40, 50대 그리고 다른 연령대와 소통한 경험이 대단히 좋고요. 사례가. 그리고 뭐 의사소통 스킬을 사용했다느니 경청했다느니 그리고 뭐 어떤 걸 배웠다느니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가면 좋지만은 중요한 건 이들과 소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했다. 그냥 경청이 아니라 적극적 경청입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노력했고 내가 변화하든지 일하는 방식을 변화하든지 어떠한 변화를 갖다가 내가 이끌어냈다 혹은 내가 변화했다 이런 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소통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 블로그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보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항목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 그리고 희망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본인의 교육 경험, 경력상 연계하라고 했으니까 지원 동기 플러스 직무 적합도 동시에 평가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무려 800자니까요.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우선 지원 동기의 평가 기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원한 기관의 목표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목표 달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원한 직무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지원 동기의 평가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직무 역량은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 직무 기술서 상에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자, 요거 두 가지가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성 전략은 지원 동기를 쓰실 때는 SR에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혹은 SR에 어떤 목표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SR의 사업 분야나 SR의 목표와 관련해서 내가 자기 개발을 했거나 대외 활동을 했거나 혹은 관련된 경험을 했거나 경력을 쌓았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 동기의 근거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R의 어떤 직무를 내가 희망했는데 그걸 위해서 이런 자기 개발을 했습니다. 대외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뭐 굳이 그것 때문에 하진 않았겠지만 맞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직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직무 기술서, 지원하시는 직무의 직무 기술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보유한 핵심 역량을 좀 체크해 보시고 요 핵심 역량을 내가 이러한 거 가지고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SR의 목표와 사업 분야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작성 전략에 따라서 작성 플롯을 짜보면요. 첫 번째로 이렇게 되겠죠. 저는 SR에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고요. 혹은 어떤 목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는데 SR의 사업 분야나 목표 혹은 지원 직무에 관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혹은 이 직무에 관심이 있어서 자기 개발을 하거나 대외 활동을 하거나 경험을 하거나 경력을 쌓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 근거 자료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직무 제가 지원한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이 필요한데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직무 역량을 활용해서 SR의 목표에 기여하거나 사업 분야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죠. 자, 작성 예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항목을 적기 전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 SR의 ESG 경영 보고서를 링크를 걸어놨는데 그걸 꼭 보고 한번 보고 적으십시오. 그래서 그걸 본 다음에 저는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업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ESG 경영 보고서를 보고 골라서 작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적은 겁니다. 직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를 적으시고요. 이제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나는 SR 혹은 철도 여객 운송 사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행사나 대외 활동이나 경험이나 경력을 쌓았다. 이 버전, 근거, 이런 활동들을 근거로 제시하는 버전 1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뭐 서포터즈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외 활동 경험이라든지 인터넷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철도 분야에서요. 이런 게 있으시면은 첫 번째 버전으로 쓰시면 되고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시면요. 어쩔 수 없이 버전 2로 가야 됩니다. 제가 어떤 직무로 근무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과 이런 능력을 향상시켰고 가장 자신 있는 업무는 이런 업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근거를 제시하시면 돼요. 이 다음 버전 2번을 선택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제가 첫 번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했고 두 번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을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져 가시면 되겠죠. 버전 1번을 선택하셨다면 자, 이런 문장 한 문장을 넣어주고 첫 번째로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고 두 번째로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고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목 3번입니다. 항목 3번이 여러분들 제일 머리 아팠죠? SR의 사업 정책과 관련된 이슈 한 가지를 언급해라. 그리고 본인의 견해를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간단해요. SR이 지금 현재 전략 과제하고 경영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SR의 전략 과제하고 경영 목표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사를 찾더라도 요거 전략 과제와 경영 목표와 관련한 기사를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략 과제하고 경영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여러분들 직무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이슈를 내가 봤는데 전략 과제와 경영 목표에 관한 이런 이슈를 봤는데 내가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 이런 맥락의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작성 전략입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처음부터. 직무 기술서 분석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목 3번을 쓰기 위해서 직무 기술서 펼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지식, 기술, 태도를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지식, 기술, 태도, 직무 핵심 역량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SR의 전략 과제 및 경영 목표를 체크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전략 과제 및 경영 목표와 관련한 기사를 서칭해야 되겠죠. 최근의 기사를. 너무 오래된 건 안 돼요. 최근 이슈여야 됩니다. 최근 이슈라고 하면은 한 3개월 정도, 웬만하면 100일 이내 걸 찾으시고요. 정 없으면은 6개월 이내 걸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쓸 때는 반대죠. 저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지금 그 목표가 달성이 되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미비합니다, 모자랍니다,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한 직무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관련된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족한 부분, 미비한 점을 보완하거나 제가 기여해 가지고요. 목표 달성, 전략 경영 목표 및 전략 과제를 달성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 플롯도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죠. SR의 경영 목표 또는 전략 과제와 관련해서 최근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 경영 목표하고 전략 과제 달성에 이러한 부분이 좀 보완해야 되고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직무에서 그런 점을 보완하고 미비한 사항을 채워넣기 위해서는 이런 역할이 필요했고 이런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역할 수행을 하고 목표 달성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요 플롯으로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 예시 보여드리면요. 처음에 이제 관련 기사죠. SRT 고객 안전 요령 책자 발간을 기사로 봤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요런 전략 과제와 관련이 있다. 경영의 목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적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달성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자, 책자로 발간했는데 모바일로 발간하는 게 조금 필요하다. 모바일 서비스 형태로. 그런데 그걸 모바일화 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을 나는 가지고 있고요. 그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웹이나 오프라인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데 내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고객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니까 철도 안전관리, 역량 강화, 혁신, 감동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 전략 과제를 내가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기사, 그 다음에 어떤 전략 목표와 관련이 있다. 근데 조금 뭐가 부족하다.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고 전략 과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플롯으로 작성하시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SR 자기소개서 다 예시 보여드렸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